첫째는 걸림돌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서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게 거의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도 내년부터는 금전의 고략도 조금은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말이 자꾸 나와요. 고생 끝에 이제 좀 낙이 오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6년 병원년 1968년생 59세가 되시는 무신생 원숭이띠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원숭이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께서 신체 연점으로 바라보셨을 때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고력이 많죠. 무신생들, 59세 무신생들은, 68년생의 무신생들은 고력이 많아요. 신의 고력이 많습니다. 아주 신의 기운이 많고 조상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쭉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재주는 가졌다 하더라도 가다가 막힘새가 많아요. 가다 걸림새가 많고, 올라가다가도 자꾸 내려와서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고력들이 많다 보니 올해 이제 내년에는 59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뭔가를 확 열고 뭐 대성을 했다든가 좋다든가 표현은 약간 좀 그래요. 없습니다. 근데 병원년에 59이잖아요. 9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9수가 나쁜 건 아닌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운기를 받아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올해 2025년 하반기부터는 내년 수준으로 들어가서 아마 조금씩 뭔가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천천히 계단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무신생들, 특히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68년 무신생들이 신의 가물이 많아요. 신의 고력이 굉장히 많아요. 조상 가물이 많다 보니 사업을 해도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가다가 쓰는 형국이고, 몸수리도 많이 타서 몸이 조금 많이 편안하고 좀 몸이 좀 골골한다고 그러지. 예, 이런 게 좀 많아요. 근데 재주는 많은 양반들이에요. 성격도 한성질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해서 참 고력을 많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기가 좀 많아서. 많죠. 그래서 인간의 고력으로 살아가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들도 역시나 내 손으로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뭔가를 시작을 했다가 조금 모아서 뭔가를 시작했다가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신의 가물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이 신꼬리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너무 총명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주가 있고 총명하기 때문에 이런 고력이 많이 와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 운세를 한번 봐보면 이제 병원년이잖아요. 이분들이 내년 병원년에 좀 가장 크게 들어오는 운이 좀 어떤 거죠? 저 사업을 좀 늘리는 거. 사업 확장. 확장이라든가 사업을 좀 늘려서 뭔가를 이제는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하고 있으면 하나를 더 늘린다던가, 이런 게 좀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운세가 들어와서 이제 좀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고략들이 많이 지나고 났기 때문에 이제 내년 정도에는 사업을 좀 늘리는 거, 이런 게 좀 들어오고 뭔가를 시작을 해보려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과감한 도전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실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대부분들 무신생들은 실패를 한두 번씩 겪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한 번 해서 주저앉고, 또 한 번 해서 주저앉고, 또 다른 거를 변화를 시켜서 하다가 또 주저앉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골골이 맥히는 양반들이 많아.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사람들한테, 인간한테 끄들린다고 그러잖아. 끌려다니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고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타협점을 잘 안 보려는 분, 그게 하나가 단점이죠. 근데 이분들이 보통 어떠한 특징들이 좀 있어요? 원천 고집이 세잖아요. 예. 그리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는 게 많고, 자존심들이 세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남한테 손을 벌리지는 못하는 성격들이고, 또 부탁을 또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이제 집안 쪽으로는 조금 힘이 들 수는 있지,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무신생들이에요. 그렇다면 내년에 좀 가장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데, 그래도 금전이잖아요. 금전이나 재물운으로 좀 봤을 때 좀 어떨까요? 재물운도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첫째는
걸림돌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서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게 거의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이 있고, 인간하고의 마찰도 내년에는 조금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가다가 끊기는 형국이 아니고 이어지는,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이어지고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이어져서 연텀으로 이제 쓰지 않고 가는 형국이다 보니 금전은 그렇게 가야만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전운이 썩 내년부터 확 좋아진다는 소리는 못하고, 이분들은 60 하나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년부터는 금전의 고략도 조금은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태까지 고생 끝에 이제 좀 낙이 오지 않으려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주셨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도 같이 그렇죠. 오길 마련이잖아요. 내년에 좀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구설의 관제, 시비수, 남하고의 언쟁을 한다든가 어떤 일이 지난 일로 인해서 어떤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관제에 엮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남입에 오르는 구설, 그것만 조금 챙겨야 되는데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적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서 쪽에서도 좀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년에 좀 문서 쪽으로 좀 보면 어떨까요? 문서 이동은 썩 좋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파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쪽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판다는 것보다는 뭘 하나 잡는 거. 그래서 문서라는 게 아까 그렇잖아요. 내년에 이제 뭘 시작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것도 하나의 문서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서 쪽으로는 들어와도 매매 문서 이런 쪽으로는 크게 내년에는 좋다는 생각을 안 해봅니다. 결론은 이제 좀 매입을 해라. 내년에는 매입, 쥐는 한데 좀 무리를 해서라도 매입을 좀 해라. 그리고 문서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파는 문서보다는. 나가는 문서는 내년에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무신생분들이 자녀분들이 계실 건데 자녀분들에 대한 고민거리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그 고민거리를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무신생에 나시는 분들 밑에 있는 자녀분들은 성품, 성질이 조금 다혈질인 분들이 많고, 성격이 좀 욱하는 양반들이 많다 보니, 그 자녀들은 조금 부모님들 밑에서 좀 크기가 좀 원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세월도 흘렀고, 내년에 들어가서 이제 아홉수가 들어가다 보니, 이게 삶이 힘들면은 큰 소리가 나기 마련이거든. 근데 자녀분들 운도 내년부터는 조금 날개를 좀 달 수 있는 형국이다. 자유분방해진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네요. 내년에는 자녀분들의 운이 좋다. 예, 운도 괜찮고 조금 자유로워진다. 묶인 거에서 조금 풀려나서 자유분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9세가 되시는 무신생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법당에 오셔서 상담을 받는다면 선생님께서 좀 어떤 솔루션을 좀 주시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루션을 준다고 그러면은 뭐 이분들은 이제 뭐 개개인마다 이제 사주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의 고력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산전수전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들이거든. 그러다 보니 남 얘기를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외고집이다 보니까 누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선뜻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만약에 온다 하면 지향하는 방향보다는 좀 엉뚱한 방향으로 한번 가봐라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너무 객관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조금 옆길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나는 한번 좀 권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볼게요.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